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볼 건데, 네이버도 이전에 한번 컨트롤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두나무를 흡수하는 부분은 확정이 됐어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살짝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이게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현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기대가 단기적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효과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로 이제 그 두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소멸은 안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두나무 AI와 웹3로 글로벌 공략 5년간 10조,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기업들이 투자 규모가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뭐 조, 10조, 몇십조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이제 조 단위의 돈은 엄청나게 큰 거죠. 네, 1억이 만 개가 있어야지 1조입니다. 네, 그만큼 큰 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결합할 3사 최고 경영진이 기업 융합을 공동 발표했고요. K핀테크 웹3 진출 본격화,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등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합병 직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원론적인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지켜나갈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AI 웹3, 생태계 육성 등등등, AI가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등등등,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시너지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라는 엄청난 결제 수단과 글로벌 신인도, 인지도, 그리고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자 국내 1위의 플랫폼 업체입니다. 자, 두나무는 우리나라의 이제 코인 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 거래 1위 사이트로서 블록체인과 코인 관련된 기술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페이의 결제 기술이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가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결국 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네이버가 확실하게 경쟁 업체들을 앞서갈 수 있는 여력들을 확보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합병 이후에 가야 될 길들도 좀 있어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순항할까? 최대 변수는 독과점이다. 이 독과점 부분들을 해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과 간편결제 업계 1위끼리 합병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금융권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가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병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되는 쪽을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의 기조가 기업의 이제 지워져 있는 이런 족쇄들을 조금 풀겠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했던 언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산분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었어요.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기업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 그 기업이 돈이 부족하면 그 은행에서 자금을 맘대로 땡겨 쓸 수 있잖아요. 같은 계열사면. 같은 이제 그 소유를 하고 있으면요.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소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열사 내에서 좀 따로 떨어뜨려 놓게 돼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게 금산분리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향후 미래 사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금융사의 결합이 어떻게 보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금산분리가 아니라 이제 금가분리입니다. 금융사와 가상자산관리사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이게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근데 좀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이번 합병은 금융권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했죠. 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가 분리가 훼손되는데 요거를 좀 완화를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는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근데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계속해서 기대가 되냐면, 자, 국내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상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네이버가 일단 상장돼 있잖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상장되면 무조건 더블 카운팅. 이 복수 상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부각이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결합하면 그 기대감을 갖고 네이버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따로 떨어뜨려서 상장을 하게 되면 네이버를 샀던 사람이 네이버 파이낸셜로 옮겨갈 수도 있고, 신규로 네이버 파이낸셜을 사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상장이 안 됐다면 네이버를 살 건데, 그죠? 그래서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수급이 분산돼요.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이고, 근데 정부에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에는 어쨌든 상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 상장하려면 나스닥이 낫겠다.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기대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엔터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 파이낸셜로 상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 지금 두나무를 품에 안으면서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고 있는데,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좀 네이버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한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8조, 9조, 10조, 올해 12조. 영업이익 볼까요? 1.3조, 1.4조, 1.9조, 2조. 영업 이익률도 볼까요? 15%, 15%, 18%, 18%입니다. 순이익도 너무 좋고요. 그죠? ROE, 부채 비율 안정적이고 유보율 엄청나죠. 나무랄 게 없어요, 사실. 실적적으로는. 카카오와 비교하면 실적 티가 확 납니다. 카카오는 확실히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실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네파라고 할게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두나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회사는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모회사잖아요. 네이버가 모회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회사잖아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두나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선 두나무가 손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밑에 두나무가 들어갈 때 결합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결합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결합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지분이 두나무 쪽이 더 많아진다. 왜냐면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지분을 1대25 비율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1대 1.2, 1대 2.5. 왜냐면 두나무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가 거의 3배 정도 평가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교환 비율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교환 비율이 1대3이 아니라 1대 2.5가 된 건 네이버에 유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나무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경영권 문제가 있는데, 그 경영권조차 네이버 쪽이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AI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맞아요. 두나무 쪽이 많이 양보를 해서 이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차트를 딛고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가 지지 타이밍이 됩니다. 여기가 지지 타이밍.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부적인 매수 타이밍은 지금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폼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 그 구글 폼에 연락처 좀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타, 뭐 섹터 세력주 이런 것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적어 주셔야 무료지만 정보 드립니다. 그죠?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보유 종목 남겨주시고, 3자 대공동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타이밍 받으시고 매매하실 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그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떠도는 정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정보, 버려야 될 정보 이런 것들 철저히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 장세는 오히려 이제 수익 보기가 좋습니다. 단 제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매수 타이밍들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